총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겪은 태조 이성계는 즉위 3년 차인 1394년 수도를 한양으로 옮겨 경복궁을 지으면서 아울러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한양 외곽을 둘러싸는 성곽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한양도성, 타원형을 이루는 길이 약 18km의 성곽에다 출입을 위한 사대문과 사서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600여 년이 지나오면서 서울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또 도시 현대화의 구실로 없어진 구간도 많지만 600여 년 전에 원형돌에다 세도를 섞어 조화를 이루면서 도성의 원형 복원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고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신청키로 했습니다. 어지간한 서울 시내에선 거의 다 보이는 남산입니다. 이조시대부터 목멱산이라 불렀고 궁의 남쪽에 위치했다고 남산이라 했지만 지금은 거대 도시 서울의 중심부가 됐습니다. 남산타워가 생기고 나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르는 정상에선 강북의 원도심이나 한강 너머 강남도심이 아주 잘 보입니다. 정상에서 보는 낮과 밤의 서울 풍경이 참으로 엄청납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남산타워가 세워진 1969년 전부터 있던 팔각정입니다. 남산 정상의 또 다른 멋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봉수대. 예전엔 연기와 불빛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명동을 포함한 강북도심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근래 이 지역은 연인들의 성지라며 사랑을 맹세하는 자물쇠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서 이젠 자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서울타워 건물에도 도처에 자물쇠들입니다. 남산 팔각정 옆에서 남대문 방향으로 내려가는 도성길은 케이블카가 오르내리는 서쪽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돌로 된 층계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용산과 여의도도 보이고 또 강북 시내 방향도 낮은 고도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돌길과 나란히 내려오던 도성은 이 지점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대신 한양도성 유적 전시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600여 년 전의 원석들과 도성의 옛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벚꽃이 보이시나요?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봄날의 벚꽃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같은 장소에서 본 갈대가 있는 가을 풍경입니다.
봄꽃 같은 화려함은 없지만 대신 세월의 중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이 있는 회현동과 후암동 방향으로 새로이 축조된 도성도 멋이 넘쳐납니다. 남산 순환도로에서 보는 가을날의 이른 풍경도 봄날이 찾아오면 또다시 화려해집니다. 장충체육관입니다. 남산 정상으로 향하는 남산 구간의 동쪽 출발점입니다. 신라호텔 옆으로 이어지는 이 다산 성곽길의 왼쪽엔 약수동이 있는데 역시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산동 성곽마을입니다. 도성과 함께 상당히 아늑한 분위기입니다. 이 도성길은 결국 남산 정상의 서울타워 방향으로 올라와 아까 본 팔각정에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한양 도성에 속한 4대문 중 가장 유명한 남대문입니다. 예절을 숭상한다는 숭례문이란 이름으로 1962년 국보 1호가 됐습니다. 오늘날 한양 도성의 남산 구간 중 서쪽 방향의 분기점이 됩니다. 2008년에 남대문 화재 복구로 새로이 조성이 된 도성 일부는 남대문 시장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또 시장과 나란히 이렇게 도로를 따라 남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남산에서 강북도심을 바라보면 왼쪽에 있는 인왕산은 마치 한 마리의 긴 흰뱀을 등에 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양도성입니다. 밤에도 이렇게 잘 보이게끔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도시개발을 한다고 남대문서부터 서소문을 거쳐 서대문이라 불리는 도니문까지 한양도성의 흔적은 이제 아예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걷고 싶어하는 거리 정동 돌담길입니다. 원래 이 길은 도성과 병행하여 조성됐다고 하는데 어느 계절의 거리로도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의 이화여고도 도성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니 이 구간의 도성 복구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끊어진 한양도성길은 현재 도니문 박물관 마을이 있는 이곳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바로 인왕산 구간인데요. 경희궁을 따라 교남동 주택가 도로로 가다가 사직터널 위를 지나 무학동을 거쳐 인왕산 남쪽 입구로 연결이 됩니다.
인왕산을 가기 전에 만나게 되는 이 수성동 계곡은 한양도성과는 별개로 일부러라도 찾아봐야 하는 유서가 아주 깊은 유적지입니다. 바로 겸재정선이 1751년에 그린 국보 산수와 인왕제색도로 우리나라 역사에 한 획을 그었는데, 그림을 그렸을 위치에서 다시 본 오늘날의 인왕산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수성동 계곡 옆에 있는 이 시민 휴식처도 한 번쯤 둘러볼 만한 곳입니다. 예전에 군대 초소가 이렇게 책방 겸 카페로 변모했는데요. 남산을 포함한 시내 전망이 아주 좋아서 유명한 데이트 코스가 됐습니다. 이 인왕산 도성 구간은 요즘 젊은 MZ세대들에겐 가벼운 등산 코스로도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저 멀리 정상이 보입니다만 이제 조금만 걸으면 됩니다. 저 가파른 계단만 오르면 되는데 드디어 정상입니다. 이곳에 오른 많은 이들이 감탄하는 서울의 전망입니다. 경복궁도 발 아래 보이고 또 강남의 빌딩들도 가까이 보입니다. 잠실의 롯데타워에서부터 남산을 거쳐 인천 방향까지 탁 트인 전경은 남산 정상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멋입니다. 하산은 아까 올라온 길로도 내려갈 수 있지만 그래도 저기 보이는 북한산 방향으로 하산을 하는 게 한양도성길을 전부 다 걷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간도 옛돌과 새돌의 조화가 자주 눈에 띕니다. 가파른 도성길을 거의 다 내려오면 윤동주 시인의 언덕을 만나게 되고 또 인왕산 구간의 마지막 목표인 창의문도 저 아래 보입니다. 겸재정선이 그림으로도 남긴 한양도성 사소문의 하나인 창의문입니다. 자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창의문에서 백악구간을 가기 위해선 북악산이라고도 불리는 저 백악산을 올라야 되는데 1차 정상인 청운대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도성옆 층계의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눈으로 보긴 40도 이상으로 보여 도성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운대에 올랐습니다.
이곳에서의 전망도 나쁘진 않지만 동쪽의 북한산 방향으로 좀 더 가면 아주 훌륭한 조망 지점이 나타납니다. 옆에 측면에서 보세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 그렇죠?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쌓는 이유는 돌을 쌓을 때 앞뒤가 다 네모지면은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이들이 진지합니다. 쌓을 때는 뭐 작은 돌, 큰 돌 등 돌들의 다양한 조합을 볼 수 있는 이 구간은 도성 아래에 있는 스카이웨이에 위치한 주차장이 있는 저 청운대 안내소에서도 오를 수가 있어 도성과 서울의 이런 또 다른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백악구간에서 제일 높은 곡성구역입니다.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성벽을 쌓았다고 해서 곡성입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보는 서울 전경이 가장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북대문과 북정문이라 불리는 한양 4대문의 하나 숙정문이 나타납니다. 이조시대엔 북쪽의 나쁜 기운들이 이곳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대문을 항상 닫아놨다고 합니다. 이제부턴 해화문으로 가는 내리막 도성길입니다. 왼쪽으론 삼청각을 비롯한 성북동 주택들이 보이고 말바위 안내소를 지나 와룡공원에 도착하면서 백악구간의 숲속 여정이 막을 내립니다. 동대문이라 불리는 흥인지문입니다. 인근에 시장들이 많아 항상 붐비는 지역입니다. 이 동대문이 바로 낙산 구간의 시발점이자 종점입니다. 예전에 2대 종합병원이 있던 자리는 이제 시민공원이 됐습니다. 가을이 오면 도성 앞에 갈대들도 나름대로의 멋을 자랑합니다. 공원 옆에 위치한 한양도성 박물관도 한 번쯤 들릴만 합니다. 큰 스크린을 통해 보는 도성의 여러 모습들과 각종 유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 바로 도성과 연결됩니다. 오른쪽으로 창신동, 그리고 왼쪽에 이화동 주택가를 따라 걸으면 금방 낙산공원에 도착합니다. 낙산에서 보는 남산과
대학로와 삼성교 방향의 전망도 또 다른 매력입니다. 도성의 작은 문을 지나 한성대 방향으로 나오면 한양도성을 대표하는 전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서부터 해화문까지의 도성이 가장 중후한 멋을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한양도성 야행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올해는 이 경성 블루스라는 작은 뮤지컬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이날 밤은 삼선동 성곽마을에서 주 행사들이 열렸는데 특별한 기념사진을 위한 줄도 길게 늘어서는 등 여러 행사에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야간 조명에 비친 도성은 낮과는 또 다른 멋을 보여줍니다. 어두워진 주택가와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나 죽으며 고마니까 행복 찾는. 아울러 낙산공원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도 운치를 더해줍니다. 너 찾는 곳으로. 지금은 도성과 연결되지 않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백악과 낙산 구간의 시발점인 해화문, 그리고 예전엔 시신이 나가던 문이라고 해서 시구문이라고도 불렸던 사서문 중에 하나 광희문도 한 번쯤 둘러볼 만합니다. 한양도성을 이렇게 한 바퀴 다 둘러봤습니다. 남산, 인왕산, 백악산, 낙산을 포함한 옛 한양의 외곽 48리를 비록 끊긴 구간도 있지만 완주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고층 빌딩 속의 현대서울과 한양도성이 이렇게 공존한다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준비도 마쳤는데요. 부디 세계인들 모두 사랑하는 역사적인 유적 한양도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